노벨상을 꿈꾸는 어린이부터 노인 외국인까지 체험을 통해 과학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과학관이죠. 네, 대한민국을 과학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과학 문화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관장님께서는 지난 2020년 2월에 취임하셨으니까 이제 2년 3개월 정도 지금 예. 관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건데요. 자, 그동안의 소회부터 좀 들려주시죠. 그 관장 취임 후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결제가 무기한 휴관이었습니다. 예. 누구나 마찬가지였겠지만 코로나19는 생각지도 못한 사변이었고 때문에 처음에 계획했던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뛰어난 방역 당국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가지게 되었죠. 예. 과학관 직원들로서도 처음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해서 기획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과학관이 가져야 할 모습에 훨씬 더 접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무기한 휴관을 결제하시면서 아쉬움이 좀 크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에도 큰 변화가 좀 생겼을 것 같거든요. 네, 과학관의 기본 사명은 전시, 교육, 연구인데요. 외부 업체에 의존하던 형태에서 벗어나서 전시 프로세스의 거의 모든 부분을 과학관의 동료들이 직접 하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네. 또한 막연하게 생각했던 온라인 과학관 사업을 구체화시킨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죠. 일례로 2019년까지 저희 과천과학관의 유튜브 구독자가 922명이었는데요. 아, 네. 현재는 6만 명 이상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예. 과학관 직원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 직접 기획하고 출연하고 편집하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선보인 것도 새로운 시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겉으로는 드러나는 일은 아니지만요. 수도권 과학관과 협력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다는 것도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도권의 각 과학관은 저마다의 장점이 있어요. 네. 각 과학관의 장점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과학 문화 체험 서비스를 더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장애인과 외국인도 과학관에서 과학을 즐길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것도 나름의 변화입니다. 예. 저희는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전시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를 개발하고 고글을 쓰면 아바타가 등장해서 수어로 해설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과학관도 문화복지시설로 자리매김시키는 지난 2년이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기가 오히려 잠깐 쉬어가면서 더 좋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다양한 그 새로운 시도를 과학관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비대면 기술을 많이 적용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 직접 보고 좀 만져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비대면 기술은 어떻게 적용이 된 건가요? 저희도 좀 사회 흐름에 따른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 환경에서 배달과 구독 문화가 급격히 확산됐어요. 네. 저희는 여기에 착안해서 과학관에서 직접 집으로 체험이나 실험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을 만들어서 키트로 만들어서 보내주고 아, 네. 동영상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실험 방법을 안내하고 각 결과에 대해 피드백할 수 있었습니다. 네. 대중 강연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중계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았지만요. 금방 능숙하게 과학 강연을 중계했고요. 대면에 비해서 장소나 시간적 제약이 적다 보니까 청중들도 오히려 더 자유롭게 참여하고 또 실시간으로 반응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깊은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물론 대부분의 사업은 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은 사업도 있기 때문에요.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도 아마 우리 과천과학관의 온라인 교육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과천과학관에서는 실험 장비를 활용한 특화 랩 수업, 또 전시관 현장에서 전시 연계하는 수업, 그리고 단체 수업 등 대면 프로그램에 또 동시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제가 방금 화면에 관장님을 뵌 것 같은데 혹시 맞으신가요? 그렇죠. 아, 그러신가요? 네, 또 과학관에서 코로나19를 겪은 지난 2년 동안 또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바이러스 고백이라는 전시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전시가 어떤 전시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는 무려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과학의 시대입니다.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 인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각종 이제 감염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새로운 것들이에요. 신종플루, 메르스, 사스, 에볼라,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것들이죠. 감염병 발생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고 그 위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우리가 절실히 경험했죠. 전문가들은 앞으로 3, 4년 내에 코로나19급의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코로나19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신종 감염병 전성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한 답을 찾자라는 생각에 바이러스의 고백이라는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예. 코로나19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오랫동안 함께 해온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바이러스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는 전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과천과학관을 방문하시면 바이러스가 인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지구 생명체들과 연결된 관계 속에서 바이러스와 함께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야 할 미래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알아보니까 한자어 고백과 뒤를 돌아본다는 의미의 고백이 이제 합쳐져 있는 그런 중의적 의미가 담긴 전시회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방문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그 과천과학관의 전시물을 콜롬비아에 가서 전시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콜롬비아까지 가게 된 건지 또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네. 올해가 우리나라와 콜롬비아가 수교한 지 딱 60주년이 되는 해예요. 네. 그 양국이 각국의 국제 도서전의 상대국을 주빈국으로 초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부가 우리 과학관에 참가를 요청했습니다. 예. 우리는 18개의 전시물을 가지고 참가했고요. 콜롬비아는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전시물을 읽고 아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스페인어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과학도 잘 알고 스페인어도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바로 그러니까 콜롬비아의 현지 과학관 사람들입니다. 네. 당연히 우리는 현지 과학관과 협력하여 전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대표 과학관인 말로카 과학관과 MOU를 체결하고 예. 체험전 운영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간 18종의 전시물을 말로카 과학관에 기증했죠. 이것은 우리나라 과학관이 해외 과학관에 기증한 최초의 사례라고 하더군요. 현장의 분위기는요, 정말 놀랐습니다. 네. 주빈국인 한국관의 전체 분위기도 좋았어요. 예. 총 60만 명의 관람객 가운데 31만 명이 한국관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과천과학관 코너였으니까 30만 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콜롬비아 국민들에게는 분명히 흥미로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도서전에서 만나는 과학 전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오직 우리 서울에 사고 있는 서울국제도서전에서만 평상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콜롬비아 국민들도 기후위기와 멸종에 관한 관심이 아주 높았습니다. 예. 제가 이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요. 열띤 질문을 해주셨고 그 강연 후에는 TV와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과학은 뭐 국가나 인종을 따지지 않고 모두의 관심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과학관은 뭐 박물관은 뭐 놀러 가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저만 해도 교육시설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과학관도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는요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하지만 이름조차 못 들어봤다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과학에 관한 관심이 많지 않고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어려운 거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천과학관은 성인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니어 대상 전통과학 프로그램, 또 아예 청소년들은 접수조차 받지 않은 19금 성인 대상 과학 파티, 교사 연수, 학부모 연수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다양한 전시와 체험전도 시도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학관의 대부분의 방문 고객은 주중에는 중고생 단체 관람객, 그리고 주말에는 어린 자녀를 위한 가족 방문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제 꿈은 이제 과학관이 젊은이들이 데이트하는 공간, 장수 시대 퇴직자가 새로운 공부를 하면서 우주와 인간에 대해 성찰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냥 되지는 않을 겁니다. 과학관이 더 많이 변해야겠죠.
네, 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재밌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하지만 그 과학관을 떠나서 과학 자체가 어렵고 따분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이제 과학과 좀 더 친근하게 될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과학관은 자기가 자주 갈 수 있는 과학관이에요. 네. 우리나라에 이미 147개의 과학관이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은요, 2,000개도 넘어요. 도서관에 비하면 과학관 수는 아주 작은 숫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과학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은 도서관이 시민이 사는 마을로 들어갔듯이 과학관도 작아져서 마을로 들어가야 하고 시민이 오기만을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과학관이 시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겠죠. 네. 이젠 21세기잖아요. 예. 형태도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보는 과학관에서 배우는 과학관으로 그리고 직접 하는 과학관으로 말입니다. 과학관은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토론하고 실험하는 곳이 되어야 하죠. 예. 물론 이런 일이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고 우리가 과학관을 당장 뭐 작은 걸 많이 세울 수는 예. 없잖아요. 하지만 과학 문화를 활성화하는 시민과학 프로그램은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는 과천과학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동 가능한 전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시품도 단순히 어떤 과학 원리를 이거야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야? 라는 질문을 주는 형태로 만들었죠. 벌써 80개나 만들었는데요. 네. 이게 얼마나 좋냐면요. 아무 데나 가서 박스만 열면 그냥 전시가 시작됩니다. 이런 체험 전시물의 원조라고 알려진 게 미국의 익스플로어 아토리움이에요. 네. 근데 그 익스플로어 아토리움도 우리의 전시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작년에 80정 가운데 15정을 가지고 서울 국제조선에 나갔다가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도 또 나갔었죠. 그렇군요. 아, 관장님께서 말씀을 정말 재밌게 잘 해주셔서 네. 좀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국민이 과학을 친근하게 느껴야 우리 과학기술계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마련될 텐데요. 앞으로도 과학과 국민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계속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과학의 달인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